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제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한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을 이리로 이전하겠다 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중동 지역은 보통 세계의 화약고라고들 하고 바로 그 중심에 이 제루살렘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도시를 Holy City, 성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크리스천, 주이시, 모슬렘이 모두 자신의 성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도시가 1947년부터 국제사회의 문제 지역으로 되어 왔는데 종교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얽힌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이 도시의 거취 문제를 아무도 결정을 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 제루살렘을 이스트, 웨스트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또는 팔레스타인이 관할하게 한다. 아니면은 아주 국제도시로 규정해서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이건 이스라엘 거다라고 선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Why?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화이트하우스 쪽에서는 recognition of reality, 현실에 대한 인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정치권에서는 그의 선언이 국내용이다, 즉 그의 정치적인 기반에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다.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하게 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 선언의 동기는 무엇인지,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이 지역의 역사적인, 종교적인 배경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의 현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에 두 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주이시와 팔레스티니안들인데, 소위 가나안 땅, 아주 좁은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지역에는 팔레스티니안들이 살고 있고 나머지에는 주이시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소위 two state solution, 두 독립국가로 이제 설립을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각각의 극렬주의 그룹들이 있는데 충돌을 계속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주이시 쪽에서는 팔레스타인 보고 나가라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웨스트뱅크 지역에 있는 극렬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심심찮게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주이시 600만 명 주변에는 그야말로 수억 명의 아랍인들이 포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평화협상을 추진해 왔지만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심에 이제 이 홀리 시티, 제루살렘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선언은 제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은 현재 텔아비브에서 제루살렘으로 이전을 한다. 이겁니다. 어제 이 예고가 나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집트라든가 사우디, 조르단 등의 수뇌들과 통화를 했는데 그러나 트럼프의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은 아주 냉담합니다. 우선 아랍권 내에 미국 우방인 사우디와 조르단이 반대를 하고 있고 터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 리그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유로피안 유니언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이를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은 이 지역의 평화 협상이 계속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첫째 이유고, 둘째는 오히려 이 지역이 이제 앞으로 폭력 사태와 불안정이 촉발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은 앞으로 3일의 분노라는 이름하에 대대적인 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중동 지역 전체에 있는 미국의 자산, 시설에 대한 경계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첫째, 1947년도에 유엔이 제루살렘을 International City, 국제도시로 만드는 구상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후에 1949년도에 분쟁이 끝이 나고 소위 그린 라인으로 분리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서부 절반을 관할하고 조르단이 동부 절반을 관할하고 그 유명한 올드 시티가 바로 이겁니다. 그 후에 1967년도에 6.1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이스트 제루살렘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과 국제사회는 여전히 이스트 제루살렘은 앞으로 팔레스티니안 스테이트가 설립이 되면은 바로 그것의 수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동서지구를 모두 관할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스트 제루살렘에는 팔레스티니안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상가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American Jewish Committee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 기자들 9명하고 이 지역을 시찰한 적이 있는데 동서를 가르는 아주 좁은 골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이에 두고 양측에 상가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쇼핑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입장은 뭐였었느냐? 국제사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텔아비브에 대사관을 둔다는 방침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제루살렘 안에 미국 대사관 부지를 99년 동안 $1의 리스를 해주겠다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미국 의회가 제루살렘 이전을 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걸 Embassy Act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아무 대통령도 부작용을 우려해서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 6개월마다 이전을 연기하는 그 보류 서류에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조치를 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인데 이 화이트하우스의 설명은 말씀드린 대로 현실에 대한 인정이다. 미국이 법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제루살렘을 관할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국내용 조치가 아니냐 하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 당시에 이전 공약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것은 Evangelical Christian, 보수주의 기독교층에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고 또 돈 많은 정치 헌금 제공자들, 또 친 이스라엘 그룹에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그룹들이 바로 트럼프의 중요한 정치적인 기반입니다. 그래서 공약을 지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동 지역의 터프한 리더의 이미지를 높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못한 일을 내가 한다. 타부를 깰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다. 그런 이제 이미지죠. 또 한 가지는 국제사회 내의 힘자랑, 독자 노선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American First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것이죠. 파리 협약도 탈퇴한다. 이란 행협도 파기한다. 그런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스라엘 대사관 이전 선언은 모슬렘 미국 입국 금지 조치라든가 불법 이민자 추방이라든가 지금 성추행의 의심을 받고 있는 엘라바마주의 로이 무어에 대한 지지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국내 보수층의 지지 기반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 분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12월 6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예루살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한다며 오늘 대통령이 이 조치에 관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오늘부터 8일까지 사흘간의 극렬 시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어제 성명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옮기려는 미국 행정부의 시도를 막기 위해 거대한 항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천 명의 행렬이 예루살렘 중심과 텔아비브에 소재한 미 대사관 인근 등에 모일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강풍을 타고 최소 5개의 산불이 진행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소방당국은 통제불능 상태의 산불이 폭발적 기세로 번지고 있다며 영향권에 든 주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최소 180여 채의 주택이 불에 타고 피해 면적은 6만 에이커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오늘 하원 정보위원회와 비공개로 만납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대통령 선거 당시인 지난해 6월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정부 측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 9월 상원 법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 아리조나주 연방상원의원이 어제 엘라바마주 연방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덕 존스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공화당 로이 무얼 후보가 30대 검사 시절 미성년 여성들과 데이트를 했다는 성 스캔들이 터져나오기 이전부터 무얼의 차별적 성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섰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 겨울올림픽 출전을 금지시켰습니다. 위원회는 다만 러시아 선수들이 올림픽기를 달고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강화된 도핑 검사 통과 등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내 러시아 국기 개양이나 러시아 국가 연주도 금지했습니다. 러시아는 곧바로 대단히 모욕적이며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 결정에 반대하는 국내외 도시 시장들이 시카고에 모였습니다. 라미 매뉴얼 시카고 시장의 주제로 회동한 북미 50개 도시 시장단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교통, 에너지,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시카고 기후 헌장에 서명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쿡카운티 법원에 대규모 감원을 중지하라고 임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카운티의 예산 감축으로 인한 155명 감원은 법원장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쿡카운티는 예산 지출은 줄이면서 카운티 법원에게 대규모 감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시카고 경찰관의 음주운전 치사 재판에서 가해 경찰관의 음주 폭행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연방법원은 6년간 계속되온 이 재판에서 피해자인 가해 경찰관이 술에 취해 바에서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새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이 증거 은폐를 시카고 경찰의 치부인 침묵의 법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증거물은 배심원들에게 공개됩니다. 스타벅스가 시카고 다운타운에 대형 지역 본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타벅스는 다운타운 지역에 크기 3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지역 본부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본부보다 2배가 큰 규모입니다. 스타벅스는 2019년까지 미시간 애비뉴에 4만 3천 스퀘어 크기의 4층짜리 매장을 열 계획입니다. 이는 세계 매장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와 기온이 비슷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0도.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20도대로 떨어지면서 한층 더 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29도, 밤 최저 20도.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한때 약간의 눈이 예상되며 낮 최고 36도, 밤 최저 24도. 토요일은 흐리고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지만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30도, 밤 최저 18도입니다.